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하루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하고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상쾌하게 또 해피하게 한번 또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편안하게 저랑 한번 달려봅시다. 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중적인 사람이 있어. 가식적인 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 사람을 한눈에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돈에 환장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큰 돈을 벌면 시샘을 합니다. 그리고 아부에 능숙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부하면 능꼴시려하는 거죠. 잔소리 많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아주 질색을 하고, 이 툭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화를 내면 더 짜증을 냅니다. 이 자신이 하면은 당연한 일인데 이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쾌해합니다. 그 자신이 갖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다른 사람이 가지는 걸 싫어한다면 그런 이중적인 사람과는 한시라도 빨리 선을 그어야 돼요.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이더라. 거리를 두자. 어? 참. 사람은 게 사귀고 어울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한순간에 그 친구가 적이 되고 또 적이 또 친구가 되던데, 한번 사람은 마음 떠나면은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 떠나고 헤어지면은 그냥 끝입니다, 끝. 저도 살아보니까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분들, 뭐 사라진 분들도 꽤 있어요. 헤어진 분도 있고, 처음에는 속상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비워내면 또 그 비움에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뭐 영원한 인연 참 좋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또 소중한 사람 그런 게 있으면은 잘 관계를 잘 맺으세요. 오래오래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7년 전에 그 반도체에서만 연간 35조 원 영업이익을 올리던 삼성전자였는데, 당시에는 삼성맨들한테 돌아가는 대우도 업계 최고급이었어요.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만 나홀로 겨울을 겪고 있어서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는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로 이직한 사람이 있었어. 모 씨가 있었는데 그 고민을 거듭하다가 전 직장인 하이닉스 경력직에 다시 지원을 했답니다. 삼성전자의 위아래 소통이 부자되고 근무 환경도 경직되고 하여튼 안 좋아. 탈삼성을 준비하는 주변 동료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의 주니어 탤런트라는 경력 채용이 있어요. 대부분은 고민을 한다고 하던데 또 한 번 OPI 0%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이 나아져 봐야 얼마나 나오겠냐,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강한 겁니다. 자조적인 목소리가 강한데 지난해 15조 원 적자로 삼성 반도체 파트 쪽의 직원들은 올해 1월에 OPI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올해는 조금이라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쟁사 하이닉스가 실적 호조로 올해 역대급 규모의 성과급을 받게 될 건데 벌써부터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인재 유치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미래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보상 인센티브가 꼭 봉급에 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성과 이 심리적인 만족감 같은 요인도 있어요. 그 미래 비전이 더 뚜렷하다면 인력 유출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급과 그 직책에 관계없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는 것이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여튼 조직 문화 쇄신을 주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회장님이. 제발 좀 주문 좀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응?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직 골 때리는 또 소식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이 반도체 사업 50주년을 맞이한 삼성이 파운드리 점유율이 한 자릿수라는 거예요. 한 자릿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참 충격적이죠. 여기에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예고하면서 삼성의 입지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삼성이 올해 3분기에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 9.3%예요. 1위인 대만 TSMC의 격차는 55% 넘게 벌어졌고 그 치고 올라오는 중국 SMIC하고는 불과 3.3% 차이입니다. 이렇게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데 삼성 파운드리 매출은 상위 10개 기업 중 유일하게 감소를 했고 중국은 국가의 그 주도로 AI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의 속도를 내니까 삼성과 기술 격차를 좁힌다거나 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면에 삼성은 올해 정기 인사랑 그 조직 개편에서도 파운드리 부분에서 이렇다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이 파운드리에 있는 인력이나 리소스를 메모리에 옮겼어요. 더 부족한 상황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따라가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메모리부터 경쟁력을 회복을 해야 하고요. 이 파운드리를 보겠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차기 CEO를 찾아서 나선 미국 기업 인텔이 다시금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는 거야. 대만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뿐 아니라 새로운 경쟁자 등장으로 인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죠. TSMC 뒤쫓기에 바쁜 삼성은 후발주자의 추격도 현재 견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따라 내가 삼성전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전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런 게 있네요. 삼성이 두 개로 쪼개져 있던 그 전장 사업 조직을 미국 자회사 하만 중심으로 일원화했고 삼성전자 DX 부분의 하나의 그 전장 사업팀을 하만 협력팀으로 변경을 해서 삼성의 전장 사업의 중심이 하만이라는 걸 명확하겠답니다. 하만이라는 걸 명확하게 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야죠. 키우고 전장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전자학겠다니까 삼성은 최근에 조직 개편에서 이 전장사업팀 이름을 교체합니다. 하만을 중심으로 전장사업을 하는데 2017년 한 식구가 된 하만은 지금까지 삼성이 인수한 최대 규모 기업이고 인수금액이 9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른 뒤에는 진행한 첫 초대형 인수합병인데 인수 첫 해 600억 원대에 불과했던 하만의 영업이익이 삼성과의 시너지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지난해 1조 1737억 원을 뛰었네요. 이렇게 하만의 사업은 크게 오토모티브하고 라이프스타일 나뉩니다. 원래 주력은 JBL, AKG, 하만 카돈, 마크 레빈슨, 렉시콘 등 명품의 그런 스피커 브랜드를 거느리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였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 개선을 이끈 건 전장이네요. 2018년 디지털 콕핏을 시작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등 다양한 전장 제품을 BMW, 도요타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납품한 덕분이죠. 삼성은 앞서서 하만의 그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M&A도 합니다. M&A. 지난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그 루나고 프랑스 오디오 소프트웨어 업체 플럭스 엔지니어링 등을 손에 넣었습니다. 삼성이 전장에 힘을 주는 건 자동차의 모든 기능이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까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리서치해 보니까 지난해 2,626억 달러 였던 세계 전장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4,681억 달러죠. 하나 더 이유가 있습니다. 모바일과 가전,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삼성의 AI 초연결 전략에서 하만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 소비재가 어느 시간에 있든 하나로 연결되려면 자동차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만 제품이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에 정착되면 삼성 AI 초연결 대상도 늘어나죠. 오디오 병가였던 그 하만 홀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힘든 만큼 그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힘을 보탠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두 회사가 올 1월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4에서 처음으로 공동 부스를 차린 이유도 이 때문이죠. 그 하만의 성공 스토리는 반도체 경쟁력 하락 등으로 침체한 삼성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힘이 됩니다. 하만의 올해 1, 3분기 영업이익은 9,200억인데 연간 최대 실적을 다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만의 전장 분야 라이벌은 LG전자랑 TCL이죠. 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입니다. LG전자는 최근에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의 그 명칭을
차량용 솔루션 사업본부로 바꿨어요. 이 단순 부품 업체를 넘어서 혁신 솔루션 제공 업체로 거듭난다는 그런 비전을 내놓은 거죠.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하만 협력팀 떴다. 떴습니다. 아주 잘 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